사장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델그룹 안에서는 누군가의 숨통을 먼저 조일 다음 수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김명희가 바이오 부문 사장으로 올라서는 순간은 겉으로는 화려한 승진처럼 보였지만 박태호에게는 기분 나쁜 패배였고 오정란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고 클로이에게는 복수의 칼날이 한 칸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클로이 덕에 투표가 뒤집혔다, 김명희는 운이 좋았다 같은 말로 떠들었지만 박태호는 속으로 알고 있었겠죠. 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판을 다시 짰다는 걸요. 박태호는 회장실에서 결제를 마치며 김명희에게 차갑게 말했었는데요. 사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고 김명희는 그 경고를 모른 척 받아넘겼습니다. 김명희는 오랫동안 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을 죽여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클로이는 그 옆에서 박태호의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클로이는 백진주였고 백진주는 아버지 백준기의 이름이 횡령과 사기로 더럽혀진 채 사라졌다는 걸 아직도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태호는 태미바이오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끝난 과거로 잘라내면서 정작 얼굴은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회피하고 목소리가 빨라지고 손끝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박태호가 불편해하는 건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가 불러오는 이유였습니다. 박태호는 태미바이오를 빼앗아 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지만 클로이가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사내 인트라넷 투표가 압도적으로 끝난 것도 박태호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던진 미끼는 원래 김명희의 체면을 꺾고 클로이의 실력을 깎아내리는 장치였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으니까요. 박태호가 회장실 문을 닫자마자 강명석을 불러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손댔지? 강명석은 늘 그렇듯 미소를 얇게 깔고 투표는 투표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손댄 게 있다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박태호는 결제판을 던지듯 밀어내고도 속이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치사한 방식으로 판을 되돌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명희가 사장이 됐으면 그 사장이 문제 있는 사장이 되게 만들면 되니까요. 오정란은 같은 시각 아델과 안방에서 이미 폭발 직전이었는데요. 오정란은 돈으로 이사들을 설득하고 줄을 세우는데 자신이 있었고 자신이 움직이면 결과가 바뀐다는 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너무 표 차이가 커서 손을 못 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오정란은 휴대폰을 던지고도 부족해서 김명희의 방을 뒤엎을 생각부터 했습니다. 오정란은 입으로는 천년을 씹어뱉었지만 속에서는 더 무서운 감정을 키우고 있었어요. 박태호가 왜 저 여자를 저 자리에 앉혔지? 오정란은 김명희가 미운 만큼 박태호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오정란이 원하는 건 김명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박태호의 시선이 다시 자기와 자기 아들 박현준에게만 향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박현준은 그 판을 누구보다 즐기는 쪽이었습니다. 박현준은 겉으로는 느긋하고 능청스러운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속은 늘 내가 가져야 한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이었죠. 박현준은 클로이를 보며 죽은 사람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했고 그 안심이 오히려 소유욕의 연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윤아가 들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박현준에게는 면죄부처럼 작용했는데요. 진주가 아니다라는 종이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믿어야 욕망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요. 박현준은 클로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달콤한 말로 흔들어 보지만 클로이는 박현준의 손길을 즐기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박현준은 오정란의 아들이고 오정란은 박태호의 목을 조르는 사람이고 박태호는 태미바이오를 숨긴다. 그럼 박현준의 욕망을 끌어당기면 오정란도 움직이고 박태호도 실수를 하겠지. 문제는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세 사람 중 가장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박민주는 머리로는 클로이는 진주가 아니다를 반복하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박현준이 클로이 손을 잡는 장면을 본 순간 박민준의 이성은 버텼는데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박민준은 클로이를 밀어내기 위해 더 차갑게 말했고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선을 그을수록 마음속은 더 찢어졌습니다. 박민준은 혼자 남으면 결국 진주를 찾습니다. 그게 박민준의 약점이고 박민준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클로이는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박민준이 흔들려야 박태호가 흔들 수 있고 박태호가 흔들려야 태미바이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그 목적이 드러나야 백준기 죽음의 누가가 아니라 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클로이는 동시에 박민준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이 클로이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복수에 필요한 도구가 사람이 되는 순간 클로이 안의 백진주가 가끔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빠를 위해 싸우는 건데 왜 민준이 다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때부터 박태호의 반격은 조용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박태호는 김명희를 공개적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김명의 주변에 규정과 절차를 들이밀어 숨을 막히게 만들죠. 김명희가 사장으로 결제하려는 안건마다 제동이 걸리고 바이오 부문 인력 재배치도 갑자기 보류되고 회장실 쪽에서 내려오는 질문은 이상할 만큼 꼼꼼해집니다. 김명희는 그걸 보며 직감합니다. 박태호는 나를 시험한다가 아니라 나를 지치게 만든다. 김명희는 속으로 화가 치밀지만 겉으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김명희는 오정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던 세월 덕에 사람의 악의를 버티는 근육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오정란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오정란은 김명희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명분이 없다는 걸 알자 클로이를 먼저 흔들기로 합니다. 클로이 영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 경력 검증이 필요하다 같은 말로 여론을 만들고 내부 감사팀을 움직이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윤아는 그 옆에서 숨을 고르며 이제 내 차례라고 느낍니다. 최윤아는 오정란에게 말합니다. 사모님, 클로이 뭔가 이상해요. 태미바이오를 너무 파고들어요. 오정란은 최윤아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지만 태미바이오라는 단어에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오정란도 박태호가 태미바이오를 왜 샀는지 제대로 모른 채로 살아왔거든요. 오정란은 그 흔들림을 숨기며 최윤아에게 말합니다. 확실한 걸 가져와. 최윤아는 그 말이 사냥 허락으로 들립니다. 박현준은 오정란의 지시를 받자마자 클로이에게 더 바짝 붙습니다. 박현준은 내가 막아줄까? 라며 보호자인 척 다가오는데요. 그 보호에는 사랑보다 소유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클로이는 그걸 알면서도 박현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박현준이 가까이 오면 오정란도 가까이 오고 오정란이 움직이면 박태호도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클로이는 박현준에게 일부러 이렇게 묻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이 태미바이오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급해질까요? 박현준은 웃으며 궁금하면 내가 알아봐 줄까?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박현준은 스스로 정보 수집자가 아니라 클로이의 미끼가 되어가는 걸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박민준이 클로이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박민준은 클로이가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일부러 태미바이오를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며 불안해합니다. 박민준은 클로이를 붙잡고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태미바이오에 집착해? 클로이는 대답을 삼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내면 끝입니다. 클로이는 대신 민준에게 반문합니다. 민준 씨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내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민준은 그 질문에 무너질 뻔했다가 다시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난 허상에 속기 싫어. 그 말은 최윤아가 민준에게 주입한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클로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합니다. 민준을 이용하지 말자.
하지만 민준이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더 빨리 끝내야 해. 클로이의 복수는 감정 때문에 느려지면 안 됩니다. 박태호는 그 밤 강명석에게 짧게 지시합니다. 김명희와 클로이 둘 다 조용히 묶어. 강명석은 예, 회장님이라고 대답하지만 그 순간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강명석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묶는 순간 결국 누군가는 더 잔인해져야 한다는 걸요. 박태호는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박태호니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클로이는 혼자 남아 스스로에게 낮게 말합니다. 테미바이오를 과거라고 부르면서 왜 그렇게까지 숨기죠? 그리고 클로이는 김명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장님, 테미바이오 쪽 인수경위부터 다시 보셔야 해요.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클로이 뒤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그림자, 오래 지켜보던 눈, 숨을 죽이는 기척. 박태호의 수하일 수도 있고 오정란의 감시일 수도 있고 박현준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클로이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일부러요. 봐도 좋다는 듯이요. 그리고 클로이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숨긴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숨길수록 더 선명해져요. 이제 다음 전개는 분명합니다. 김명희는 사장 자리를 지키면서도 박태호의 규정 공격을 뚫어야 하고 박민주는 머리와 가슴이 서로를 찢는 가운데 클로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오정란은 첩의 각성을 꺾기 위해 더러운 여론전을 시작하고 최윤아는 배신이 들통나는 순간을 막기 위해 더 잔인해지고 박현주는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채 클로이를 더 깊게 끌어안으려 듭니다. 그리고 클로이는 테미바이오의 진짜 목적을 끌어내기 위해 박태호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기로 마음먹습니다. 회장님, 왜 하필 테미바이오였죠? 그 질문 하나가 이 집안의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을 테니까요.